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 수업이고요. 윤석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5월 25일 목요일 화학 수업을 이제 멋진 화학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 그런가 봐. 벌써 시간이 되게 잘 가네.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드디어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 방법의 기본적인 걸 배우고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고. 예측을 연습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좀 일부러 좀 크게 키웠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 포인터. 뿅뿅뿅. 됐어.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먼저 뭐라고 적혀 있냐? 제목 볼까? 전자쌍 반발 이론. 그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돼 있지, 그지? 전자쌍은 자기들끼리 다 반발을 한대. 약간 좀 멋있게 보이려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B, S, E, P, R.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밸런스 쉘, 껍데기. 그 전자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리펄션, 그러니까 반발, 서로 반발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BSEPR이라고 합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 뭐냐면 그런 거지. 산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어요. 산소는 전자가 몇 개 있지?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16족 원소니까 6개지, 그지? 윤성아, 이건 아니야. 6개 있잖아. 6개 있잖아. 그럼 얘는 억제 규칙 만져보려고 어떻게 수소하고 하나하나 해서 이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내. 그래서 8개로 서로 행복한 거야. 맞지? 결합을 해. 근데 지금 이게 산소가 실제로 그 분자의 구조를 보면 산소 원자가 있다고 하면 수소가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전자하고 전자는 서로 붙겠니? 반발하겠니? 당연하지. 반발하지. 왜?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고 마이너스 전화잖아. 그지? 유성이 나한테 삐진 거 아니지? 이렇게 보냐면 마이너스 전화는 반발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반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전자쌍이 산소를 지금 이 분자에서 산소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 원자라고 해. 왜? 얘하고도 결합하고 연결해주고 있잖아. 그지? 이런 걸 중심 원자라고 하는데,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배치를 보고, 반발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걸 예측하게 되는 거지. 그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이 줄보다. 그다음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 배치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반발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볼게. 중심 원자라는 거 이해했니? 아까? 연결하는 중심 원자가 있는데, 중심 원자에 전자쌍 수가 2개가 있는 경우가 되게 적은데 있긴 해. 3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4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제일 보편적인 건 4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2개가 있는 경우는 딴 거 필요 없어. Be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름이? 베릴륨. 정답. 그지? 베릴륨이라는 원소는 그러니까 2족 원소인데 2주기 2족 원소인데 하나, 둘, 원자가 전자 2개 있는 거야. 원자 번호 4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다 채웠고, 두 번째 껍질에 2개 있는 거야. 얘는 이제 공유 결합을, 얘 웃긴 게, 금속 결합하는 게 아니고 공유 결합하는 애야. 공유 결합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공유 해봤자 한 쌍, 두 쌍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전자쌍이 2쌍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이거 뭐니? 붕소가 아니고 붕소. 그지? 붕소는 바로 옆에 있는 애야. 전자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전자가 3개 있는 애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결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쌍을 3개밖에 못 만들고 옵틱 규칙을 만족할 수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애들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옥텟 규칙 만족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4개, 4개짜리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쌍수 2개랑 3개는 각각 2조 원수랑 13조 원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네. 그지?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다른 족 원소는 뭐니? 전자들이 더 많잖아. 더 많으니까, 이거보다는 다른 전자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조가 13족이라고 하면 돼. 그럼 4개 있는 14조 원. 14족부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세 쌍이 아니고,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네 쌍을 만드는 거야. 맞지? 네. 네 쌍 만들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요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간단해. 다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베릴륨이 있어. 쌍쌍이 있어. 이제 쌍쌍이 있어. 그러면 이 전자쌍들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겠니? 중심 원자가 있다고 하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야. 쌍쌍. 여기 한 쌍, 한 쌍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가깝잖아. 그지? 제일 먼 게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반대쪽에 배치되면서 안정화될 거야. 뭐 풍선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있을 확률을 공간을 이제 풍선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쪽에 한 쌍이 있고 이쪽에 한 쌍이 있다 이 뜻이야. 됐지? 또는 전자쌍 배치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심 원자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수소가 있어. 여기에 수소가 있어. 여기에 이제 베릴륨이 있다 치자. 보고 있지? 이러면 수소하고 베릴륨 결합. 베릴륨 수소하고 결합하지, 그지? 이렇게 이제 세 원자가 결합하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결합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합각이 얼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 몇 도? 180도. 그지? 결합각을 180도라고 할 수 있고 이 구조 모양은 뭡니까? 쭉 직선형, 막대기형이지. 그지? 직선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네. 가보자. 궁소. 세 개가 결합할 거야. F나 H가 잘 결합해요. 얘는. H 결합했다 치자. 그러면 세 쌍은 어떻게 펼쳐져야지 가장 멀리 반발할까? 그렇지. 정삼각형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정삼각형으로. 오케이? 정삼각형으로 펼쳐져야 될 거야. 거기서 약간이라도 봐봐. 생각해봐. 정삼각형 펼쳐진 거에서, 정삼각형 펼쳐진 거에서 약간이라도 공간적으로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더 가까워져. 내려가도 가까워져. 옆으로 가도 가까워져. 이쪽으로 가까워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정삼각형 꼭지점으로 배치되는 게, 그리고 중심 원자는 딱 정삼각형 무게 중심에 있고 꼭지점으로 배치된 가장 멀리 배치가 되는 거야. 전자 쌍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배치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수소, 붕소, 수소 사이에 각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지, 이거? 120도지? 어렵지 않지, 그지? 120도가 되고, 이렇게 결합해서,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평면, 삼각형, 정삼각형, 정 빼고. 됐지?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가장 보편적인 거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4개짜리. 뭐, 대표적으로 탄소? 탄소 얘기해볼까? 탄소.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인정? 됐지? 14조 원소. 그지? 그러면 수소하고 결합한다면 하나, 이게 동영상을 보면 이 소리가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 ASMR. 그렇지. 일부러 약간 좀 세게 한 거야. 자, 하나. 이렇게 네 쌍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얘들도 제일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한다고, 서로. 제일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4개의 쌍이 서로 가장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할 때, 그때 그 구조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너네가 막 고민할 필요 없어. 이미 다 계산하고 증명해 놓은 거야. 정사면체 구조로 배치가 된대. 정사면체 꼭지점 쪽으로 배치가 된대. 이 전자쌍들이. 봐봐.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정사면체? 위에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이 정사면체 안에 있는 무게중심이 딱 있고, 둥 떠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 쪽으로 3개, 하나는 위쪽이겠지, 그지? 이렇게 전자들이 배치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너네가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 수소, 탄소, 수소 사이의 각. 이거 결합각이라 하면 이거는 109.5도. 60분법으로 109.5도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일단 기본이 딱 이거야. 여기서부터 매우 복잡한 어떤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정리만 하면 이쪽 문제는 좀 재밌을 거야, 아마 푸는 게. 넘어가 볼게. 와우! 이게 잘 안 붙네. 왜 그런지. 예시한 듣고 있네. 예지한테 잠깐 얘기했어. 선생님, 저희 칠판에 있는 그 비는 쓸수 없어요. 됐지? 네. 내가 몰랐어. 미안해. 원래 뭐 끄는데, 그지? 모르고 있었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나? 다행이다. 자, 해볼게. 전자쌍 반발력이 뭐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뭡니까? 반발력의 크기. 됐지? 응?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다. 수소가 있고, 결합, 쌍이 있다, 여기. 전자쌍.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고 했지? 서로 공유된 게 아니고, 원래 산소가 갖고 있던 전자쌍이 있다고 얘기, 대식호 아닙니다. 전자쌍이야. 전자쌍이 있단 말이야. 자,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전자쌍은 이쪽 수소 원자핵 쪽으로도 끌려가지. 원자핵은 플러스 입자잖아. 양성자 있잖아. 그지? 이쪽으로도 끌려가지. 그지? 얘들은 양쪽에서 잡아서 끌고 있기 때문에 딴 데 도망갈 수 있겠어? 없겠어? 딴 데 이쪽으로 멀리 못 가요. 여기 딱 구속돼 있는 거야, 여기. 얘도 여기 딱 구속돼 있어. 근데 이건 뭐니? 얘들은 뭐니? 마주보는 어떤 원자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막 좀 펼쳐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전자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펼쳐져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마주보는 게 원자핵이 있으면 좁은 공간에 딱 구속되는데 얘는 넓게 펼쳐져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요런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넓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쌍을 더 세게 밀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만 있으면 세게 밀어내기 힘든데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밀고 더 세게 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럼 끝난 거야, 이거. 전자쌍끼리의 반발력 크기, 끼리 반발력 크기는 제일 반발력 큰 게 뭐냐면 비공유하고 비공유끼리는 반발 제일 세게 해. 얘도 침범하려고 하고 얘도 침범하려고 더 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공유하고 비공유가 그 다음이고 반발력의 크기가 공유하고 공유는 가장 안정한 애들이야. 그지? 자기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 그 외에는 그 공간적으로 침범하는 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발력 크기가 제일 작은 게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 제일 센 게 비공유. 됐니? 중간 게 비공하고 공하고. 오케이? 이런 반발력 차이가 있다. 이거 써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볼게. 이거 설명 다 했고요. 그래. 전자쌍 반발 이런 거 분자 구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반발로 인해서 뭐니? 중심 원자가 있고 다른 결합하는 원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얼만큼 꺾이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꺾이는 대로 어떤 구조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어. 처음 보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페이지에 두둥 나올 겁니다. 이 개념 바로 하기 이따가 할 겁니다. 자, 분자 구조를 이제 볼게요. 분자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봤어. 기본적인 거. 아까 얘기했지.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것의 대표가 탄소. 됐지? 그래서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 두 개 있으니까 딴 애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돼? 한 쌍, 서로 반대쪽. 맞니? 직선형. 180도. 맞잖아. 붕소는 세 쌍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정사각형 꼭지점 쪽으로 펼쳐진다. 그지? 그래서 결합각은 120도. 맞지? 그 다음에 탄소는 네 쌍이 펼쳐져야 되니까 띠리리리리 띠. 그지? 이거 이제 정사면체되고
이 결합각은 109.5도라고 적혀 있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 이제 조금 응용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응용해야 되는 거. 중심원자가 있어. 중심원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있다 하자. NH3. 그럼 이거 중심원자 뭐겠니? 질소에 수소 이렇게 결합해서 질소가 중심. 그 다음에 얘는 누구냐? 엄마 깜짝이야. 무슨 일이지? 이거 NF3네? NF3도 결국 질소 중심으로, 플로린이 3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중심원자는 질소입니다. 그지? 이런 상태야. 한번 볼게. 공유 전자쌍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배치될지를 보자. 자, 이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소, 몇 조 원소계? 15조.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17쪽은 7개, 16쪽은 6개, 14쪽은 4개, 13쪽은 3개, 2쪽은 2개, 1쪽은 1개. 맞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5. 그러니까 이제는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쌍을 하나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어. 맞니? 그럼 이게 결합 몇 개 하면 되는 거야? 옥텟 규칙에 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누가 하고 있지, 지금? 수소. 이렇게 결합하고 있네요. 자, 이러면, 사실 아까 탄소가 있고 수소, 이게 4개 붙어 있을 때하고 비슷하지?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거지. 아까는 다 붙어 있었잖아, 4군데. 그지? 근데 여기에 뭐 없잖아. 자, 그려볼게. 여기에 뭐 있다고 가정하고 그려볼게. 띠디디디디띠띠. 됐지? 그럼 이제 분명히, 얘도 다 전자쌍 4쌍이 있으니까 거의 뭐 같은 논리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결합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같으면 이 각이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지? CH4에서? 109.5도 기억나? 109.5도라고 했지, 그지? 근데 아까 배웠지? 비공유 전자쌍은 넓게 다니면서 좀 더 밀어낸단 말이야, 얘들을. 얘도 밀어내겠지? 그러면 이렇게 펼쳐져서 좀 밀어내면 이 사이 결합각이 넓어지겠니? 작아지겠니? 이렇게 썼는데 서로 밀려서, 그지? 밀려서 이렇게 각이 작아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결합각을 측정을 해보니까 약 107도, 약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땡땡, 약, 됐지? 107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약 107도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107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뭐 어떻게 된 거니? 작아졌어, 각이. 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다 보니까 더 밀어내서 결합각이 작아진다고. 이거 이해돼? 돼?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마찬가지야. 얘도 뭐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량은 중심원자야. 얘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플로린은 따로 비공유 전자쌍을 많이 갖고 있어. 세 쌍이나. 뭐 그게 차이겠어. 수소는 이제 다른 전자쌍이 없잖아, 그지?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공유 전자쌍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외에는 없어. 근데 봐봐, 중요합니다. 구조를 예측하는 거는 끝에 달린 원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중심 원자하고 중심 원자의 결합한 원자들끼리의 결합, 구조.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F가 있든 H가 있든 뭐라고?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합도 똑같아.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이런 NH3는 무슨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정사면체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되지. 이유가 뭐야? 여기 없잖아, 뭐가 하나. 그러면 그 실제로 있는 거 보면, 요 무게중심 질소 있고, 하나, 둘, 셋, 밑으로 3개 깔려있지, 그지? 아, 이거 약간, 그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근데 완전히 피라미드는 아니야. 피라미드는 보통 이제 네 모서리가 있거든. 세 모서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삼각뿔. 배웠지? 네. 삼각뿔 형태라고 해. 그럼 얘는 뭐다? 삼각뿔 형태지.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성아? 윤성? 안 되겠다. 너 의지대로 안 되면, 서서.
자, 그래서 이제 뭐지? 지금 뭐 한 거지?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4쌍 있는 거 기본은 뭐다? 모두 공유 전자쌍이면 109.5도. 질소같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더 밀려 내려가서 결합각이 107도. 근데 산소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는 애가 있거든. 응?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말로만 할게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산소가 있고 수소 이게 H2O 물이 된다고 하면 이 산소에 뭐 있어? 띠용 비공유 전자쌍 띠용 한 쌍 더. 얘들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얘들을 밀어낼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합각이 어떻게 돼? 결합각이 더 작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결합각이 더 작아져. 그러면 아까 109.5도였고 한 번 밀어내니까 107도였고 이번에는 한 번 더 밀어내니까 104.5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9.5도, 107도, 104.5도는 뭐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외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워져야 되는 거. 형태는 어때? 봐봐. 조심해야 돼. 여기 뭐 있어 없어? 비공유 전자쌍이 원소 없지? 이걸 고려하고 하면서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없으니까. 있는 데는 뭐냐? 여기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형? 구분형. 구분 형태라고 합니다. 이 구분형은 하나의 평면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이게 아닙니다. 구분형은. 이런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문제에. 알겠지? 구분형은 평면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평면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평면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아까 봤던 정사면체형은 뭐니? 평면에 존재할 수 있니? 그게? 누룽 입체잖아. 그거 정사면체.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삼각뿔형도 평면에 존재할 수 있어요? 삼각뿔 자체가 입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평면에 한 평면 안에 원소의 원자핵들이 다 들어갈 수 없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OH2나 OF2나 그지? 마찬가지야.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고 그래서 구분형이 된다라는 거. 보면 이제 산소 같은 경우 16쪽은 공유 전자쌍수를 비공유 전자쌍수 2개 되고 그리고 옥시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 전자쌍수를 2개 만들기 때문에 그지?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단일 결합 2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진도 숙축 나가지? 다음에 몇 가지 분자의 구조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고 하는 거거든. 해볼게요. 5개 나오네. 해볼게. BF2 어때? BEF2. 베릴륨이니까 하나, 두 쪽밖에 없어. 전자쌍이 직선이야. 180도. 맞지? BF3 세 쪽이 있으니까 반발하면 어떻게 돼? 정삼각형의 꼭지점 쪽으로 이제 배치가 돼. 그지? 그러니까 각도는 120도. 평면 삼각형형. 그 다음에 CH4는 모든 게 뭐니? 공유 전자쌍이지, 그지? 공유 전자쌍이니까 이렇게 꼭지점 쪽으로 가고 중심에서 각도는 109.5도라고 했죠. 정사면체형. 그 다음에 NH3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둥 뜨고 얘는 삼각뿔 형태라고 하지요. 그지? 삼각뿔 형태. 각도는 이 결합각은 107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 그리고 2개 있을 때는 구분형 104.5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지. 요거만 이게 딱 이해하고 기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더 어려운 거는 더 어렵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분자의 극성 얘기하기 전에 잠깐 쉬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소단은 한 방에 끝내자. 끝내봅시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전체 소단원이 끝나고 이 3단원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단원만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분자 극성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볼까요, 같이? 자, 보자고요. 분자 극성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말해 볼게.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게 나뉘어진대. 구분이 된대. 그리고 그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극성이 뭔지 알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했는데 어떤 분자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분리가 되는 게 있고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게 있대.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극성 분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극성 분자, 아니, 잠깐만. 극성 분자부터 나오네? 멍청하게. 무극성 분자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 밑에 있을 거야, 무극성 분자. 읽어볼게. 분자 내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 부분 전하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NaCl 이런 건 어때? 이온 결합 물질로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됐지,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고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 전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약하게 0점 몇몇 그지? 이 정도 이제 계산할 필요 없는 약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얘기하는 거라서 부분 전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무극성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 기억납니까? 네.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합을 하면 결합된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이 전자쌍을 양쪽의 원자에게 다 끌어당겨, 그지? 양쪽의 원자에게 끌어당기는데 이 끌어당기는 세기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지? 근데 전기 음성도가 큰 쪽에 있고 작은 쪽에 있다라고 하면 큰 쪽으로 조금 더 쏠려가거든. 됐니? 큰 쪽으로 좀 더 쏠려가서 조금 더 땡겨온 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게 아닌 것까지도 자기 것처럼 갖고 있잖아요, 그지? 약한 전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약한 음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약간 뺏겼잖아, 그지? 약간 뺏겼으니까 약한 양전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극성이야, 그게. 그래서 근데 지금 무극성 분자는 간단합니다. 무극성 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야. 뭐냐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돼. 그럼 어때? 같은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하면 얘가 이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는 뭐니? 똑같지. 정확하게 같지,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유 전자쌍은 딱 중간에 있는 거야. 그지? 누구도 플러스 누구도 마이너스가 안 돼. 오케이? 이럴 때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1. 이원자 분자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해서 생성된 분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무극성 결합을 했다라고 하고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죠? 다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인데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조건이 있대요. 오케이? 그걸 이제 지금부터 집중. 응? 집중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아까 이 BE 베릴륨에 FF가 결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결합만 따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기음성도 기억나? F가 전기음성도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원자 중에 그 전체 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원자 중에 제일 세거든. 그러니까 확 끌어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이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냐면, 자, 봅시다. 복습되는 거야. 이 결합이 있으면 결합 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끌어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작 지점에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무슨 표현이야?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쌍극자 모멘트, 이쪽은 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아. 그러니까 더할 수 있거든.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좀 쏠렸고 이쪽은 쏠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 평균이 중간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BF3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가지. 띵띵띵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요게 쌍글자 모멘트가 뭐냐면, 수학할 때 배웠니?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벡터야, 벡터. 벡터라고 하거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야. 예를 들어, 벡터는 합할 때 어떻게 합하면 되냐면, 이런 벡터가 있고, 요런 벡터가 있어. 합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요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요거를, 평행이동 시켜서 요렇게. 그러면 시작 지점 여기고, 끝 지점 이거야. 요렇게 이제 해서, 벡터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거든. 자,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 이 화살표 3개 있지, 벡터. 요걸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되겠지? 요걸 평행이동하면 요로 다시 와. 시작 지점과 끝 지점 같지? 그지? 그러면 0이야, 0.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대칭이 되면, 합하면, 결국 극성이, 쌍글자 모멘트가 0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무극성 분자야. 세 번째 볼게. 메탄가스죠? 메탄가스도, 메탄가스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해. 전기음성도 2.1, 탄소는 2.5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2.4에서 2.5 사이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나지? 그래도 어쨌든 얘가 세잖아. 탄소가 더 세잖아. 그러니까 탄소 쪽으로 공유된 전자가 쏠립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된다? 합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다 대칭이 되는 거야. 정사면체. 꼭지점으로 가는 거 4개 합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메탄가스, 메테인, 요것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CO2,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 탄소는 2.5입니다. 전기음성도가. 산소 전기음성도 아는 학생 있습니까? 정답! 예지가 맞췄습니다. 3.5. 맞췄어요. 됐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지, 그지? 1.0 정도 차이 나지? 산소 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뭐, 이거 대칭이잖아. 이거 비슷하지? BF2하고 비슷하지, 그지? 대칭이니까 이거 더하면 0!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 뭐니? 다 이제 공유 결합을 할 때, 결합하는 마주보는 전자들끼리 서로 다른 원자고, 전자들끼리, 미안해. 전자가 아니고 원자. 마주보는 원자들끼리 서로 다른 원자이고, 그지? 전기음성 차이가 있고, 하니까 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극성 공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보니까 다 0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무극성 분자는 어디에 잘 녹느냐? 기름에 잘 녹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무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잘 녹아. 근데 물에는 잘 안 녹습니다. 왜? 물은 극성 분자거든. 다시 말해서 윤성아, 끼리끼리 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극성은 극성하고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하고 잘 섞이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지? 소금은 기름 안 들어가요? 그렇지. 소금 기름 안 넣어. 좋은 지적이야. 소금은 극성을 넘어서 그냥 전하를 갖고 있는 거야. 아예.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기름에는 이제 아예 전하의 성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얘들이 그 둥둥 위에 뜨기만 하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예. 침범 못해 아예. 다음에 배울 줄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하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아, 너 하고 있구나. 안 하지? 네. 아예 안 하니? 다 2학기 때 하니? 2학기 때. 생명과학 하다 보면 세포막이 지질이 돼, 기름이래. 여기 나트륨 이온 같은 거는 절대 통과를 못 합니다. 기름이 안 섞여. 가다가도 팅 하고 튕겨 나오는 거야. 얘 통과하려면 뭐 필요하게? 나트륨만 통과시켜주는 통로가 필요해. 나트륨 통로라고 하지. 통로 없으면 이거 절대 통과 못 해.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를 못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 성호르몬 같은 게 기름 성분이거든? 콜레스테롤 성분이거든? 그 콜레스테롤 성분 같은 성호르몬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징 하면서 그대로 통과해. 왜 통과할 수 있냐? 기름하고 기름 잘 섞이기 때문에 슉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가 쑥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그거 이제 연결해서 화학에서 이제 연결해서 생명과학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띵띵 앞으로 가야지. 그지? 이제 극성 분자 얘기해야 되잖아. 극성 분자, 뭐, 알겠어. 잠깐만, 정리해볼게. 무극성 분자는 어떤 거? 아예 똑같아서 무극성 결합하는 거.
달라서 극성 결합하지만 대칭으로 해서 이제 합해보면, 쌍극적 모멘트 합해보면 0이 되는 그런 분자들. 됐지? 그럼 극성 분자는 뭘까? 일단 무극성 결합하면 안 돼. 그지? 무극성 결합하면 쌍극적 모멘트 아예 없잖아. 극성 자체가 어디에도 없잖아. 그지? 극성 결합을 해요. 극성 결합을 하는데 이걸 공간적으로 벡터 합을 했을 때 0이 안 되는 거야, 이제. 0이 안 되고 살아남아 있는 거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양전하고 약한 음전하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자들을 극성 분자라 한다. 자, 종류를 2원자 또는 3, 4, 5 뭐 이런 분자, 2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 2원자 분자 간단하죠? 왜? HF 어때? F 쪽 싹 쏠려. 그지? 끝! 이 극성이야. 이때, 잘 봐. 이때 어떻게 표기하니? 유성아! 잘 봐! 집중! 끊기면 안 돼, 공부는. 응? 끊기면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하니? 전자쌍이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플로린이 원래 있을 때보다 어떻게 되니? 전자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음전한데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델타. 델타 한번 내가 써볼게. 너네 좀 따라해봐. 이런 거 잘 써야지 교양 있는 사람을 보이는 거야. 알겠지? 델타. 흔히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양전화, 약한 음전화라고 할 때 델타라는 표현을 쓰거든. 수학에서 쓰고 과학에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 분자에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HF. 전자가 이쪽 땡겨왔어. 그러니까 F가 델타 마이너스, H가 델타 플러스. 됐니? 여기로 와볼게. HCl 마찬가지야. CL이 더 세. 그래서 CL 쪽으로 가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극성 동류 결합을 했고 극성 분자가 됐고 그런 거지. 오케이? 네. 다원자 분자 볼게요. 다원자 분자는 그러니까 2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뭐 이런 거겠지, 그지? 보니까 4개짜리, 5개짜리가 나오네. 미안해. 3개짜리, 4개짜리가 나오네. 오케이? 5개짜리는 대표적인 이런 거거든. 탄소. 이건 대칭돼서 극성이 되기 어렵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탄소가 중심 원자로 무조건 무극성 분자 아닙니다. 내가 얘기해볼까? 탄소 중심으로 수소가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3개 결합하고 있어. 결합해. 하나가 플로린이야, 이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쌍극적 모멘트 한번 내가 표기해볼게. 수소보다 탄소가 이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화살표가 갑니다. 맞죠? 원래 여기 수소가 있었으면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서 이게 다 0이 되는 거야. 근데 탄소보다 플로린이 훨씬 더 세.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화살표, 이쪽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쪽이 약한 양음전화가 되고 탄소는 탄소 이쪽이 약한 양전화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좀 더 어려운 거 먼저 얘기한 거야.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5개짜리 탄소 중심이라고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 아니 된다. 됐지?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 다원자 분자 이제 볼게요. 물부터 볼까, 물? 산소는 3.5야. 정기음성도. 수소는 2.1이야. 1.4 차이 나지? 꽤 많이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쏠려갑니다. 산소 쪽으로. 전자 쌍이. 그지? 또 쏠려가니까 산소가 전자가 좀 많게 보이겠지.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수소든 델타 플러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성 물질이면 딱 전하가 결정돼 있거든. 결정돼 있기 때문에 Mg는 2 플러스가 될 거고 Cl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1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얘들이 결합할 때는 1대2로 결합해야 돼. MgCl2. 무슨 말인지 알지? 플러스 2짜리 하나, 마이너스 1짜리 2개 해야지 합해서 0이 되는 거야. 윤성아, 0이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약한 양전화, 약한 음전화에서는 개수 합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플러스라고 델타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구조는 구분형이고 대칭이 안 돼요, 구분형은. 그래서 그리고 이 결합들이 다 뭐니?
극성 공유 결합이고 쌍용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합합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노골적인 극성 분자입니다. 물 분자. 자, NH3 마찬가지입니다. 진소 쪽으로 다 쏠려 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진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들은 델타 플러스. 그래서 얘도 노골적인 극성 분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암모니아, 이거 NH3가 암모니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장난 없이 잘 녹아. 심각해. 장난 없이 잘 녹는다고. 물 있지? 암모니아 기체를 쑥 이렇게 저 지나가게 만들면 암모니아 기체가 물 쪽으로 확 다 녹아 들어가. 그래서 그 물은 암모니아수가 되는 거야. 심각하게 잘 녹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성질 볼게요. 성질. 마지막 성질 맞을 거야 아마. 성질 요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성질이 어떻게 왜 구분되는 거야? 극성 때문에 구분되는 거야.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한번 보자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끓는 점 어떨까요? 끓는 점. 네, 여기 별표 하나 쳐놔. 별표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많고 하나하나 다 중요해. 따로 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성질. 이 표 전체. 그러니까 성질 전체지 한마디로.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끓는 점 얘기를 먼저 해볼게.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외우라고 툭 결과 던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유 얘기할게. 이유. 끓는다는 게 뭐지? 자, 물 분자가 있다고 하자. 물 분자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있어. 끓는다고 하는 거는 이 물 분자들이 증발을 해서 이제 더 빨리 증발하다 보면 끓게 되는 거야. 증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물 분자 사이끼리 뭐가 있을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인력. 왜? 물 분자는 극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당연히 서로 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당기고 있으면 서로 딱 잡고 있는데 하나를 떼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떼내기 쉽잖아. 서로 당기는 힘이 작으면 쉽잖아. 근데 서로 계속 세게 당기고 있으면 하나만 따로 떼내기가 증발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끓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에 서로 당기는 힘, 이걸 뭐라고 하지?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인력이 세면 셀수록 이 물질의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면 셀수록 높아진다.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지. 뭐?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셀 것이다. 맞니? 그지? 근데 무극성은 그게 없잖아. 없으니까 분자 간의 힘이 약하겠지, 인력이.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보니까 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덩치가 비슷하다고 하면 덩치도 사실 이제 그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딱 극성 때문에 생기는 분자 간 인력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아? 그지? 분자량이 비슷해. 덩치가 비슷한 경우에는 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보다 반드시 녹는 끓는 점이 다 높아. 극성 물질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예시로 이제 메테인이 이제 CH4가 하고 이제 암모니아 NH3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끓는 점 보니까 NH3 영하 33도인데 메탄가스는 161도야. 영하. 엄청 낮지? 끓는 점 누가 높아? NH3가 훨씬 높은 거 140도 정도 높은 거지. 그지? 근데 얘들 분자량은 어때? 16이고 17이야. 거의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극성 영향이 엄청 크구나. 그거 알 수 있지? 18인 물은 어때? 녹는 점이 0도야, 0도. 그 훨씬,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은 얼마? 100도. 그럼 또 이제, 암모니아의 끓는 점이 영하 33도이기 때문에,
물이 끓는 점 100도면 그 차이가 얼마? 133도야. 그지? 그러니까 물 분자가 극성이 엄청 세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응? 분자 간의 인력이 엄청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암모니아보다 훨씬 세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용해도 볼게요, 용해도. 녹는 정도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끼리끼리 논다고. 그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극성을 갖고 있는 용매에 잘 녹습니다. 대표적인 용매가 물입니다, 물. 됐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에탄올은, 노골적인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극성 분자야. 에탄올이 있는 단 하나의 산소 원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 됐니? 그게 물에 잘 녹겠니, 안 녹겠니? 잘 녹아. 에탄올이 물하고 섞인 게 뭐지? 소주입니다. 소주. 그지? 잘 녹아. 소주 보면 물하고 에탄올 분리돼? 구분돼? 절대 안 됩니다. 잘 녹아. 그렇고. 무극성 분자는 당연히 무극성 용매 잘 녹겠지? 인정? 그러니까, 무극성 용매 중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볼게요. 사염화탄소라고 적혀 있죠? 벤젠 있죠? 얘 둘 다 용매가 될 수 있습니다. 됐지? 사염화탄소는 CL4입니다. 탄소 중심으로 모두 다 염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이 대칭이라서 무극성이야. 벤젠은 C6H6입니다. 탄소가 육각형의 꼭지점에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탄소에 다 하나씩 수소가 붙어 있거든. 벤젠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대칭되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얘도 무극성 분자고 무극성 용매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 알아두고요.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 잘 넣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 잘 넣는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하를 띤 대전체에 대한 영향. 보자. 대전체가 있다고 해.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렇게 됐을 때, 물 줄기가 있으면 물이 내려오다가 휜다고. 그쪽으로. 왜? 끌려간다고. 인력 때문에 끌려간다고. 휜다고. 에탄올. 내가 좋아하는 에탄올도 휜다고. 그럼 소주는 휜까 아닐까? 물하고 에탄올 섞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휘겠지. 소주는 휩니다. 맥주는? 있겠지. 물하고 에탄올 많으니까. 그지? 있겠지. 막걸리는? 그만할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대전체가 있어도 무극성 분자는 쭉쭉쭉 내려가는 거지. 안 휘지. 극성이 없으니까 극성의 전기력을 안 받는 거야. 됐지? 이런 성질이 있다. 마지막! 전기장이 뭐냐면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 사이 공간에 이제 공간에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있으면 이게 힘을 받아서 움직이거든. 그럴 때 그러니까 전기력이 생긴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전기장에서의 배열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극성 분자들은 어떻게 되겠니? 어쨌든 플러스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부분이 있잖아, 그지? 봐봐.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다. 위가 플러스다. 요쪽이 플러스고 요쪽이 마이너스. 전기장 걸어주면 어떻게 해? 탁! 이렇게 도는 거야. 플러스 쪽이 전기 극판이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극판이 플러스가 가까이 가는 거야. 퓨럭 돌아서 이제 딱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거야. 극성 분자는. 근데 무극성 극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겠지? 그지? 땡겨줄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한 소단원 끝냈습니다. 이런 속도로 하면 2주 후에는 화학이 끝납니다. 이런 속도로 하면.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조금만 낼게. 개념 바로 하기 밑에 있는 거 3페이지에 있는 개념 바로 확인에 왼쪽에 있는 사각형 문제하고 번호 적혀 있는 문제들 3페이지지, 그지? 요거 숙제는 꼭 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설명하고 시간 주고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안녕.